예, 수험생 여러분,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서 19페이지 02번의 조세 분류 봅니다. 자, 조세 분류에서 이제 먼저 첫 번째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세 주체에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세 그랬습니다. 그럴 때, 자, 우리가요, 국세는 여러분 보시면 국세는 내국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관세라는 것으로 나눠지는데, 내국세는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건데,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자, 국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다는 것이 원칙인데 중요한 말 아닙니다. 그냥 교양 삼아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법이 있어요. 소득세, 소득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이렇게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관세라는 것은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세관에서 부과하는 건데 관세청이 담당하고요. 근데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수입한다거나 하와이 섬을 수입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관세는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고 내국세가 우리 시험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그랬는데 지방세. 그럴 때 지방세는 여러분 보시면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에 11개 지방세 세금들이 들어있어서 학자들이 뭐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교양이고요. 자, 과세주체는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또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이 과세 주체가 되는데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세금들이 있지만 제가 정리해드리는 세금들만 딱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먼저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줄여서 우리가 앞으로 특광도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 도 줄여서 특광도. 특광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요. 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도가 과세 주체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는 지로 이름이 시작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특광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취득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3가지가 특광도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그러면 노원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경기도 성남시 그러면 경기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구,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입니다. 구세고 도세인데 구도. 그 다음에 자,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가 그렇습니다. 시군구.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과세 주체가 특광시군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인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그 시군이 과세 주체가 됩니다. 경기도 만약에 성남시 그러면 성남시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경기도 양평군 그러면 양평군이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시군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가 아니고요. 자, 그럴 때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계산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계산해서 내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 지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얘는 중요하지 않은 세금인데 시험에서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받은 것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가져가요.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국세, 부가가치세 일부를 우리가 지방소비세라고 하고요. 얘는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받는 세금이에요. 꼽살이 껴서 받으니까 앞으로 별명 하나 붙여드립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꼽살이 끼는 세금이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꼽살이 지방소비세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주체 얘네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물론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실은 취득세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등록면허세 그러면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들어가요. 다 11개 세금의 과세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얘는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여러분들, 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부동산 관련한 7개 세금들의 과세 주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주민세 같은 세금도 과세 주체가 특광시군인데, 모르더라도 얘네들만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요.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다?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지방 소득세는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봅니다. 19페이지인데요. 조세 분류에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의인데요. 줄 글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말한다. 국세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나 그중 일부는 지자체에 교부되어 지자체 재원이 된다. 넘어가시면 20페이지요.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되는데, 내국세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관세는 재화과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이 담당한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줄 안 그셔도 돼요. 자, 국세는 일세목에 일세법이 있는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세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국세, 지방세 세목들이 나와 있는데,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울 거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세금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대충 알게 되는데,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신경 쓰지 마시고. 20페이지 하단에 지방세입니다. 의, 지방자치단체. 그 줄 끝에 가, 지방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자, 21페이지 세목 지방세 세금들이 나와 있는데, 자,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방세 체계 이렇게 원래 지방세 기본법의 분류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분류대로 21페이지 맨 하단에 핵심 요약 있죠? 여기에 별 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요약한 요 과정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21페이지 표를 여러분들이 별 표시해 놓고,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방식입니다. 이렇게 자, 요약해서 제가 요약해 드린 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요.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세금만?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특광시군. 나머지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1페이지 핵심 요약 표시해 놓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고요. 알아두시면 되고, 22페이지로 갑니다. 중요 기출문제가 나오는데요. 26개 기출.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특별자치시세라고 하지 않고 특별시세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주민세는 특광시군이고, 취득세 특광도고,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특별시 광역시세입니다. 다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자, 특광도, 특광시군. 어떻든 간에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세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시세고, 등록면허세는 구도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속해 있는 구입니다.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구도가 과세 주체니까 특별시세인 세금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있죠? 직접세, 간접세. 요거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기를 잠깐 한번 보세요. 그 전에 여기를 보시면,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다음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음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초창기 때 공인중개사 문제고요.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은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지방세는 그랬으면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랬으면 지방세만 골라야 돼요. 근데 국세까지 같이 골라서 틀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시험 문제 한두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소득세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죠. 자, 그래서 얘네들 우리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는 얘네들은 부동산 관련한 세금이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독립한 문제로 출제가 안 돼요.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래서 얘네들은 몇몇 특징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조수총론에서 독립하게 출제되는 세금이 아니다라는 거 제외됐고, 교육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시험에 나오는 세금이 아닌데 다만 몇몇 특징만, 세목 이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 있죠. 농어촌 특별세는 자, 독립하게 출제되지는 않지만 농어촌 특별세의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조세 총론 보기에 깔려 나오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 자, 그리고 주세는 시험과 관계없고 술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니까.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 인지세는 독립하게 출제되지는 않지만 얘는 인지세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기에 깔려 나오니까요.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 시험과 관계없겠죠. 개별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전제품 사고, 자동차 사고, 기름 넣고 그럴 때는 개별 소비세도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얘네들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합니다. 종부세, 양도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농어촌 특별세나 인지세 같은 애들 몇몇 특징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지방세에서는 취득세가 서너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고,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세 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지방세에서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31회 시험에서 처음으로 딱 한 번 지역자원시설세가 작년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는데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아직 굉장히 낮아요. 지방소득세가 27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딱 한 번 나왔는데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는 몇몇 특징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민세는요, 독립하게 출제되지는 않는데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기에 깔려 나와요. 조세 총론에서. 자동차세도 보기에 나온 적이 있지만 시험 관계없고요. 담배 소비세 전혀 관계없고, 경륜, 경정, 경마 같은 거 할 때는 레저세도 시험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세는 얘네들 중심으로 출제되고 공부한다는 거,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느냐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직접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간접세로 조세를 분류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법령에서 조세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요 직접세, 간접세는 시험에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는, 다음 중 간접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강의하냐고요? 오늘까지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순환부터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줄 긋고 막 외울 게 아니라 한번 말 뜻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직접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와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한번 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접세라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직접세예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읊어볼게요.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그 자가 취득세 부담해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등록면허세 부담합니다. 재산세는 어떤 특정한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재산세 부담해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자가 종합부동산세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소득 발생한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자가 양도세 부담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시험에 관계된 세금들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아요. 납세의무자가. 이게 대부분 조세가 그렇습니다. 근데 간접세는 보세요. 직접의 반대니까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인데요. 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이 그래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공부의 신까지는 못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특히 여러분이 이제 만나야 되는 신인인데 찍신을 만나야죠, 찍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진짜요, 신들린들 찍었는데 맞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찍을 때 있잖아요. 찍을 때 일자로 찍어라 이렇게 배웁니다. 같은 번호를 쭉 찍어라 이렇게 배우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40문제 그러면 1번 지문 8개, 2번 지문 8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번 지문 8개. 그래서 각각 8개씩 대충 배정이 돼 있어요. 대충. 자, 그래가지고, 어떤 2번 지문이 특히 이제 한 2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찍을 때 2번에 이제 일자로 쫙 찍고 막 이렇게 원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시세법은 안 맞아요. 공시세법은 전체 40문제, 공시법과 세법 합쳐서 40문제지만 8개씩 이렇게 돼 있냐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공시세법은 그런 식으로 찍으면 낭패 봐요. 2번이 부족하네?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런 게 안 맞습니다. 근데 다른 과목들은 좀 대충 그렇게 돼 있는데 세법은 아니라는 거. 자, 어떤 수강생분이요? 그래도 어떤 간에 찍을 때는 원래 일자로 찍는 게 확률이 더 높은데 예전에 어떤 수강생이 있었냐면 지금 2차 과목이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져 있는데 예전에 한 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봤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풀고 맨 마지막에 공법을 풀려고 하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1차에 집중하느라고 시간이 없어 공부를 2차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법을 한참 풀고 있는데 시간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불안하게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제 답안지 내세요 이제 종 칩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일자로 찍지 못하고 그냥 막 찍었어요. 한 15개 정도를 막 체크했답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하면 답 사이로 막 가요. 자, 근데 막 찍었어요. 막 찍었는데 그 수강생 있죠? 막 찍었잖아요. 15문제를. 그러니까 당연히 공법은 과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합격했습니다. 자, 8문제인가 하여튼 10문제인가가 찍었는데 맞췄답니다.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대요. 이 대단한 수험생이죠? 찍신이 강림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32시험에서 찍신이 강림하기를, 여러분께 강림하기를 제가 기원드리고요. 자, 근데 여러분요, 평상시 이제 공부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 지름신이 강림하는 분도 계시죠, 주부들? 마트나 백화점에 원래 살려고 했던 계획과 다르게 어떤 걸 보면서 바로 막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찍신이 강림해야 되는데 지름신이 강림해가지고 막 삽니다. 나중에 카드로 이제 쫙 긁습니다. 매출 전표를 보니까 사업자가, 여러분 보세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출 전표에 나와 있는 부가가치세, 원래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사업자가 공급해준 그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이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했냐면 공급받는 사람이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자, 세금 부담을 누가 했냐면 그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여러분이 부담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불일치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세, 간접세 용어 설명드렸고 교재 22페이지 봅니다. 조세 전가 의무에 따른 분류, 직접세 의여. 납세의무자와 주로 안 그러셔도 돼요. 납세의무자와 조세 실제 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이다. 납세의무자가 조세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세목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세금들, 취득세부터 양도세, 소득세까지 주요 세금들은 다 직접세라는 것.
간접세 봅니다. 의요, 그냥 말뜻만 알면 돼요. 조세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인데요. 그 세목이 나왔는데 하나하나 줄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직접세, 간접세요. 자, 그 다음에 또 23페이지 보니까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보통세, 목적세, 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세금은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는데, 자,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우리가 보통세라고 해요. 보통세. 자, 어떤 게 보통세냐?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보통세예요. 얘네들은 다 세금을 걷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 만들고 국가 재정에 수요되는 여러 가지 이제 재정의 수요에 충당합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 보통세인데,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목적의 구속을 받게 되는데, 자, 사용 목적이 애초에 정해져 있는 세금을 우리가 목적세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보통세, 목적세 분류에서 목적세 이 분류는 법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세, 간접세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직접세 인주세는 간접세 인주세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법령에서 분류하는 거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목적세가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에서 목적세 종류가 있는데요. 국세 중에서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교육세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쓸지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 필요 없어요. 세목 이름만 보고 짐작만 하면 돼요. 어떤 목적 위해서 쓰겠어요? 교육세는? 교육 관련해서. 그래서 교육 기반 시설 확충이나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 기반 시설 확충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도 세목 이름만 보고 짐작하면 돼요. 교통 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합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는 어떤 목적으로 쓰겠어요? 당연히 농어촌을 위해서, 농어촌의 균형 발전이나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세, 목적세 세 가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목적세인데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자, 여기 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등에 쓰려고요.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등과 수자원 보호 같은 자원에 대해서, 또 소방시설 같은 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런 목적으로 쓰려고요. 자,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세분화되어 있는데 세목 이름이 올해 2021년도부터 세목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자, 얘는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건축물이나 선박의 소유자에게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고,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시험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는 얘가 시험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데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세금이냐? 재산세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 그러면 유유상종이잖아요. 친구 그러면 유유상종. 자,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가 죽이 맞아서 돌아다니다가 유유상종, 그러다가 지금까지 평생 친구인데요. 여러분, 근데 친구라고 해서 다 따라다니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다니는 건 아니에요. 난 됐어, 난 안 가. 이렇게 친구라고 해서 다 같이 하는 건 아닌데, 재산세 친구입니다.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예요. 그래서 물납, 분할납부만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그래서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재산세가 있어? 그럼 을이 누가 거기 옆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항상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눈에 보여? 그러면 재산세가 을이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재산세 친구는 누구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꼭 기억합니다. 재산세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올해부터 이렇게 세목이 세분화돼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나눠졌습니다.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뭐 그렇게 많이 소방분만큼 중요한 세금은 아닙니다. 자, 예. 참고적으로 어떤 자들한테 부과하냐면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화력 발전하거나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하거나 그 다음에 또 지하수를 퍼올려서 음용수로 온천수로 이용하는 자나 지하 자원 광물을 채광하거나 뭐 그런 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정확히 저처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어떻든 간에 얘는 이런 목적에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지방교육재정으로 해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하고 구별합니다. 자, 그럼 목적세 종류는 반드시 5가지를 기본적으로 외우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외운다 2차 과목은 암기가 중요합니다. 공력을 좀 드려야 돼요. 1차 과목은 이해하면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자, 그래서 이해하면 거의 먹고 들어가는데, 근데 2차 과목은 암기가 중요해요. 이해해야 되지만 암기가 돼 있어야지.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암기가, 공력이 좀 들어가서 암기가 돼 있어야지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암기가 중요한데, 특히 세법이요. 암기가 돼야지 단순 암기식 문제 맞출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요 항상 강의할 때 암기사항, 이거 중요한 암기사항이니까 외우세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던져주지 않고 항상 제가 시험에서 중요한 암기사항은 기억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연상기법, 다양한 방법, 두문자 따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코드를 계속 심어놓고 반복해가지고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암기 너무 걱정, 왜 이렇게 너무 암기할 게 세법 많네요 하면서 걱정하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수강하시다 보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암기 기본은 뭐 두문자 따는 거죠. 머리글자 따는 거.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 국세, 목적세, 교농, 머리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지방세, 목적세 2가지 찌입니다. 머리글자에 동그라미 합니다. 그래서 교농, 찌 이렇게 외웁니다. 창피하다고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저랑 같이 따라서 호흡을 맞춰야지 여러분 실전에서 찰나의 순간에 제 음성이 들리고 제가 함께함을 시험장에서 느낍니다. 자, 제가 제 교수님 음성이 들렸어요, 진짜로 신기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들이 나오는 것은 그 평상시에 계속 제가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 하다 보면 암기 코드 트레이닝이 돼 있어가지고 찰나의 순간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창피하다고 하셔가지고 안 하고 이러지 말고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세 종류 어떻게 외운다고요? 국세 목적세 3가지, 교교농, 지방세 목적세 2가지, 찌찌 합쳐서 어떻게 외운다? 교교농, 찌찌 이렇게 외웁니다. 얘네들 목적세 종류입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니까 3번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보통세 의의. 읽어보는 거예요. 줄 긋지 마세요. 국가지자체의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가징수하는 조세를 보통세라고 한다. 즉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고, 세목 나와 있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보통세다. 그 다음에 목적세 봅니다.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 특별한 목적의 충당에 의한 조세이다. 조세 수입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세목, 국세 목적세 3가지 머리글자를 다 동그라미 합니다. 교농 동그라미 하시고, 지방세 목적세 2가지, 찌 동그라미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교농, 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심학습의 조세 수입의 용도는 참고적으로 보는 거지 줄긋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용 목적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2020년도까지 종전에는 특정 부동산분과 자원분으로 나눴었는데, 이제 종전의 특정 부동산분은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것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세목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선박을 보유할 때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별명 붙여드렸습니다. 얘는 누구라고요? 재산세 친구. 물론 분할금 안 따라다니고 나머지는 다 재산세 따라다니는 친구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특정 자원분은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으로 세분화됐는데, 발전용수, 수력발전 같은 거 할 때 발전용수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같은 거 할 때 이런 것을 대상으로 부과하는데 지역 개발이나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4페이지 4번 24페이지 넘어가시니까 과세, 객체,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죠. 인세, 물세. 이것도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인세인조세는 물세인조세는 안 나와요. 이 인세, 물세는 제가 그렇지만 이 의미를 알고 있는지가 강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취득세 할 때 용어 설명 드릴게요. 지금은 넘어가면 됩니다.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아니면 공부했던 분들은 기초인문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24페이지 5번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고기 한번 또 드시고 목 운동 또 한 번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목 운동 한번 하시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자, 기지개도 켜면서 프리스타일로 몸을 좀 풉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여기서 강의할 때 금주의 유무 한번 기초인문 과정에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원래는 금주의 유무 한 걸 다 적어 놓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디서 그 금주의 유무를 어떤 걸 했는지 다 적어 놓는데, 제가, 안 적혀져 있더라고요. 제가 기초문서를 보니까. 그런데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어떤 거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의대생이 있잖아요. 의대생이 해부학 시험을 앞두고 다음날 해부학 시험을 앞두고 시체실에서 밤늦게 해부학 시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꺼내놓고요. 해부학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근데요. 갑자기 있잖아요. 갑자기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학생 팔 하나를 뚝 띄어가지고 이거로 공부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데 시체가 막 쫓아오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다리 하나 딱 띄어가지고요. 학생 이거로 공부해 그러잖아요. 남양 특집이네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또 도망가는데 막다른 곳에 딱 다다랐어요. 도망가다 시체가 막다른 데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더니 시체가 머리를 뚝 띄어가지고 학생 이거로 공부해 그러잖아요. 학생이 뭐라고 해요? 거기는 시험범위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 항상 공부는 여러분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죠. 기본서 이렇게 딱 보면 압도가 당하잖아요. 막 기본서 하면 이만큼이고 질리는데 세법 이 많은 내용을 기본서 내용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우리가 기본서 내용에 중요한 내용 다 참고적인 것들이 많고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것들은 다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추려드립니다. 다 추려드리니까 너무 책을 보면서 이거 다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서 기죽으면 안 되고요. 또 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참고적인 것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다 압축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줄도 거드리고 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이해 안 되고 또 공부했는데 돌아서면 까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시험 중요한 내용들은. 그리고 처음에 몰랐던 거 다 알게 돼요. 나중에 차차 순환이 거듭될수록. 그러니까 걱정 없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다 압축도 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펼쳐서 배워나가지만 나중에 다 압축해드린다는 거. 자, 여러분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과표. 우리가 흔히 과표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되면요.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뭘 구하냐면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해요. 산출세액.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잖아요. 과표라는 거.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인데 그럴 때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 또는 수량, 면적 또 건수, 한 건, 두 건, 건수 등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요.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종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가세. 따를 종자예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된다. 종가세. 자,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종량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에 따라 세금 계산된다. 종량세. 그럴 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가세는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종가세예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취득하는 가격이 1억 원이에요. 그럼 취득한 가격 1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1억 원이다.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는 재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세금들은 이렇게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됩니다. 종량세는요. 종량세는 양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건데 등록면허세 있죠.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아까 원칙은 제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 종가세인데 등록면허세 일부가 종량세를 취해요. 그래서 무슨 말소등기라든가 무슨 변경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세요. 저당권 말소등기를 한다. 한 건 말소하면 건당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적용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율은 이렇게 백분율로 몇 프로? 백분율로 비율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도 적용되는데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건당 6,000원의 세율을 적용해요. 6,000원. 건당 6,000원.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계산합니다. 세금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가액과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표시가. 그러면 종가세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종가세일 때는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적용돼요.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율세 또는 정율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적용된다. 정율세율. 또 건수, 양이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네요.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돼요. 이럴 때 세율을 학자들이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된다. 그러면요. 혹시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정율세율로 이렇게 적용되고 종량세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정액세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가세, 정율세율, 종량세, 정액세율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 조세를 분류했습니다. 교재를 보십니다, 여러분. 24페이지입니다. 5번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이것도 뭐 줄긋고 외울 건 아닙니다. 용어 말뜻만 알면 돼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24페이지 5번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 면적을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하고, 자, 수량이나 면적 건수로 표시되는 세금을 종량세라고 한다. 자, 그랬죠? 거기 박스 안에 계산식을 보니까 세금 계산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표시되니까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가세.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적용되죠. 정율세율 적용되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되어 있으면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량세. 이럴 때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죠. 이럴 때 세율을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당 6,000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맨 하단 1 종가세에 의여. 읽어보는 거지 줄긋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과세 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 과세 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하는데 25페이지 세목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보다 종가세다 이런 거. 종량세에 의여 과세 물건을 화폐 이해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서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하는데, 자, 그럴 때 세목이 나와 있는데요. 등록면허세 중 일부 비출이요. 말소등기, 변경등기, 건당 6,000원. 종량세입니다. 건수.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가 종량세인데 참고해요. 뭐 줄로 안 보셔도 되고.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요.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수력 발전, 전기 발전하는 자한테 부과할 때는 전력 생산하는 1kW시당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얼마인지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종량세예요. 양이죠. 1kW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죠? 정액세예요. 그래서 자,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도 종량세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 인지세는 문서 한 통당 얼마 이렇게 부과돼요. 그러니까 양이죠? 종량세. 금액이 정액세율이죠? 이렇게 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 변경비가 종량세 정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말뜻만. 자, 그 다음에 6번 세율에 따른 분류는 나중에 강론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26페이지 7번의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있죠? 독립세, 부가세인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독립세, 부가세요. 자, 이거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세금은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과세권자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세금에 대해서는 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고 그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독립세입니다. 자,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주요 세금들은 뭐냐면 독립세예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이 독립한 세금의 반을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하는데요. 부가세라고 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 부가세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세금들을 같이 냅니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 부가세목이 정해져 있어요. 지방교육세 같이 냅니다. 자, 이런 것들 얘기해요. 독립한 어떤 세금 받을 때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가세 신고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나? 현금으로 주니까 부가세 10%는 좀 빼줘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실생활에서는 부가세라고 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독립세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해야지 줄여서 부가세 그러면 여기는 것과 헷갈립니다. 자, 여러분 부가세는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어디서 봤네요, 얘네들? 아까 교교농 목적세였는데 얘네들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교육세가 독립세로 하는 세금은 본세로 하는 세금. 우리가 독립세를 본세라고도 하는데 독립세, 본세로 하는 세금은 있잖아요. 시험과 관계없는 세금들이 부동산 세금과 관계없는 애들이에요. 자, 우리가 주세, 술에 대해서 부과되는 주세 낼 때 교육세를 같이 냅니다. 부가세로서. 술 관계없잖아요. 우리 시험과.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넣고 그럴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세로 교육세.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행위 할 때 개별 소비세 부가세로서 교육세가 부과돼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 시험과 관계없잖아요. 자, 그래서 교육세는 안 중요하고 농어촌 특별세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자, 국세인데 목적세인데 부가세입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만 찌찌 목적세이기도 한데 지방교육재정으로 쓰는 근데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가세목들은요 얘네들만 징수할 수 없어요. 항상 이 부가세는 이 독립한 세금 계산해서 얘 세금 낼 때 이 독립한 세금이 계산돼야지만 얘들 부가세가 계산이 돼요. 자, 그래서 항상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세 받는 세금인 거지 부가세만 독자로 징수할 수 없고요. 또 농어촌 특별세를 여러분이 항상 보시게 되거든요. 자, 조세 총론에서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를 보시게 되면 항상 얘 족보를 좀 떠올려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마을에 그 마을의 어른들이 마을 입구에 모여가지고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젊은 애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휙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씩 합니다. 아유, 저 네 집 아들이지? 감나무집. 저거 몇째 아들이야, 저거? 감나무집에? 셋째 아들. 싸가지 됐다 싶구나. 바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자, 농어촌 특별세를 조세 총론에서 보면 항상 네 집 자식이냐, 족보를 떠올려야 되는데 얘는 국세고요. 교교농 목적세고요. 또 그 다음에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고. 또 여러분 봅니다.
조세 총론에서 지방교육세를 보시게 되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자 찌찌 목적세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족보 떠올립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조세 총론에서 그럼 반사적으로 떠올립니다. 뉘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나왔다. 뉘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이렇게 항상 여러분이 요거 떠올립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뉘집 자식이냐고 떠올리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한 5개 이 본세목과 부가세의 짝을 아셔야 되는데, 부가세 세율, 몇 프로 세율로 부과되는지 세율은 나중에 슬쩍 하긴 하지만 모르셔도 되고요. 부가세목이 어떤 건지는 아셔야 됩니다.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서 함께 냅니다. 근데 여러분요, 취득세는 지방세잖아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국세라면요, 그러면 이게 다르잖아요. 과세주체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지방세 받는데 국세를 어떻게 같이 받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취득세 낼 때 농특세 같이 내면 취득세는 지자체로, 농어촌 특별세는 국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과세주체가 왜 다른가요? 그랬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국회에서 정한 거예요. 취득세 받을 때 농특세도 같이 받자. 농어촌을 위해서 쓰는 농어촌 특별세도 같이 받자. 이렇게 정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고 과세주체 달라도 돼요. 자, 어떻든 간에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입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자, 농어촌 특별세는 예외적으로만 등록면허세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농특세 부과되고, 감면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되고요. 근데 취득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부가세목이 다르죠? 취득세랑 등록면허세가 감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요. 아예 이건 외우고 갑니다. 암기 방법 알려드립니다. 재산세는 재진이에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가 재진이 재산세액의 20%를 부과됩니다. 어떤 수강생분께서 글자가 안 맞잖아요 그러는데, 암기는 그냥 우리가 암기 편의를 위해서 그냥 어거지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웁니다. 1차 하나도.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요. 어떻게 외우시느냐? 종농이, 사람 이름으로 종농이. 자,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농특세가 종농이니까 종부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예 외우셔야 돼요. 자, 요거만, 부가세 오늘 요거만이라도 외우면 성공입니다. 재산세, 재진이, 종부세, 종농이 이렇게. 양도소득세는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양도세를 감면받았어요.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예외적으로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부가세, 자, 오늘 용어를 익히시면서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하고 또 뭐?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요. 자,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족보 떠올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에서 꼭 기억할 것은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걸 기억합니다. 시험에서 이걸 뒤바꿔서, 부가세목을 뒤바꿔서 나올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 연결이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이거 꼭 외워두면 됩니다. 자,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맨 하단에 7번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독립세, 줄 긋지 마시고 읽어봅니다. 조세 중에서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독자적인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해당한다. 자, 27페이지 맨 꼭대기 부가세요. 다른 세금에 부과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국세 중에서는 밑줄입니다.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 밑줄이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 여러분들 요
세목들만, 세율은 몰라도 되고 세목들만, 부가세목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우리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옆에 써놓고 여러분이 딱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강론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공부해요. 이렇게 다 하고 또 한번 보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알고 갑니다. 자, 말뜻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이게 예전에는 부가세였었어요. 소득세액의 10%로 부과되는 부가세였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액의 10%로 부과되는 부가세로 공부했었는데, 그래서 소득세 신고납부할 때 지방소득세도 관할 세무서에 같이 신고납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은 근데 요게 개정이 돼서요. 지방소득세 한번 봅니다. 지방소득세. 예.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예망 과세 주체가 특광 시군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얘가 독립세로 전환됐어요. 부가세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부가세 문제에서 소득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얘는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니까 소득세를 계산할 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동시에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얘 독립세라는 거, 부가세로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는 거. 또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져요. 자, 그럴 때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개인지방소득세 내는 거고,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지방소득세인데,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으니까 법인지방소득세는 시험 관계없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지방소득세는요 대부분의 규정은 소득세 규정을 준용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지방소득세 몇몇 특징들을 더 배울 건데, 그 몇몇 특징 배우면 그 내용 말고 웬만한 내용은 다 소득세 규정을 준용하니까 혹시라도 독립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 낮지만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에서 배운 지식으로 풀면 돼요. 몇몇 특징 빼놓고는. 자, 그래서 그런 세금이라는 거, 요 정도만 지방소득세는 오늘 알고 갑니다. 독립세라는 거, 부가세는 무조건 틀렸다. 이걸 좀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 27페이지의 핵심 요약의 지방소득세 종합정리인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고, 독립세라는 거, 부가세 아니라는 것만 잘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나중에 배웁니다. 심화 과정에서 넘어갑니다. 자, 28페이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28페이지 다음은 세목별 부가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부과세는 농특세라고 그랬죠? 세율은 몰라도 돼요. 그리고 자, 2번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과세 어떻게 배웠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맞죠? 3번 소득세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그랬습니다. 삑! 이건 무조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고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라고 그랬잖아요. 부가세에서 소득세 부가세로 나왔으니까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3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요, 부동산, 우리가 조세 분류, 우리가 왜 공부했냐?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냐면 여러분요,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느냐?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주요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얘네들 성격, 특징을 얘기할 때요, 취득세 성격을 얘기하든 재산세 성격을 얘기하든 양도세 성격을 얘기하든 공통적으로 깔려 나오는, 즉 밑반찬처럼 횟집 같은 데 가면 그냥 기본으로 딱 밑반찬 깔리잖아요. 기본적으로 밑반찬처럼 깔려 나오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공통적인 성격. 자, 여러분, 얘네들 5개 세목은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예? 직접세입니다.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합니다. 자,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 즉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 어떤 게 있었어요? 간접세 대표적인 게 어떤 거?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은 반납서 내니까 납세무자와 담세가 불일치하는 간접세, 부가가치세입니다. 등등이 있었고 얘네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자, 여러분 5개 주의 세목은 보통세입니까? 목적세입니까? 얘들 5개 세목은 다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세.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교, 농, 지지. 얘네들만 목적세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통세고요.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요. 5개 주요 세목은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얘네들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고 얘네들을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 부가세인데 국세 중에서는 농어촌 특별세 꼭 기억하시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꼭 뭐예요? 지방교육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여러분 과세 표준이 종량세예요? 종가세예요? 표시될 때 얘네들은 다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고 종가세니까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세의 분류를 왜 공부했느냐? 주요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5개 주요 세목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그런 세금이라는 거. 이거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받고 28페이지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